정부가 그동안 자유무역협정 FTA 추진 과정에서 내놓은 농업 피해 대책이 공연불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조성이 지지부진하고 FTA 피해보전 직불금은 발동 요건이 까다로워 수혜 농가가 아주 제한적인 게 대표적 사례입니다. 네, WTO 개발도상국주의 포기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가 농업 피해 대책 민관협의회 구성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대책에는 기존 정책의 재탕이나 공연불이 아닌 현실성 있는 방안이 담겨야 한다는 게 농업계의 요구입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해 보전 대책을 마련하겠다.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정부가 농업계의 거센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내놓은 카드입니다. 미래의 WTO 농업협상 결과 국내 농업에 영향이 발생할 경우 피해 보전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했던 기존의 약속들은 얼마나 지켜졌을까?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가 국회 비준을 앞둔 시기 정부는 시장 개방으로 큰 피해를 입을 것이 우려되는 농업농촌을 지원하겠다며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만들었습니다. 매년 1,000억 원씩 10년간 1조 원의 민간기금을 모아서 농어촌 복지사업에 쓰고 만약 민간기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정부가 부족분을 충당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첫 발을 뗀 상생기금은 현재 있으나 마나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017년부터 지난 9월 말까지 조성된 상생기금은 모두 623억 원으로 3년 목표치인 3천억 원의 20%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부족분을 정부 출연으로 채워달라는 농업계의 요구에도 정부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같은 비판이 나왔습니다. 대한정치연대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박지원 의원은 최근 연석회의에서 기업으로부터 모금하기가 어렵다는 정부의 변명은 정부의 공언을 실언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에도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농어촌 보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보다 더 이전에 만들어진 시장개방 피해보전 대책도 실효성이 없긴 마찬가지입니다. 2004년에는 우리나라의 첫 자유무역 협정인 한칠레 FTA에 대응해 FTA 피해보전 직불제가 도입됐습니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2018년 FTA 직불제 예산으로 책정된 1,005억 원 가운데 실제 사용된 예산은 50억 6천만 원에 그칩니다. 예산 집행률이 단 5%에 불과한 겁니다. 발동 요건이 워낙 까다로워 매년 대부분의 예산이 불용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계는 WTO 개도국 지위 문제가 농민들의 트라우마를 건드렸다고 지적합니다. 개도국 지위를 농업 보호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던 농민들로서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이 정부가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저희들과 만나서 논의해본 일도 없고 논의한 적도 없고 자기들 나름대로 내놓은 안인데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농업계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답변을 통해 관계부처 모두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국무조정실이 관여해 조정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민관 협의체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농업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공익형 직불제 등 문재인 정부가 기존에 추진하던 농업 정책이 아닌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농가 소득의 안정과 농산물 가격의 안정이라고 하는 두 가지 큰 목표를 향해서 농가 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는 농민수당이랄지 농민 기본소득 보장이랄지라는 이제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정책이 필요하고요. 농산물 수급 조절 기능 강화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 단체와 정부 함께하는 수급 조절 정책을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전국의 농민단체들이 잇따라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열어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성난 농심을 달랠 만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